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논리하고 미국의 안보 정책과 우리가 네.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예. 결국에는 이번에 18일에 열리게 되는 한미일 음. 정상회담도 아니고 정상회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회의체를 갖춰가면서 뭔가 한미일이 정말 미국의 이익에 일본의 이익에 발맞춰가지고 우리도 지금 같이 어깨동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그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 네. 이 뜻인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어허. 그 지난달이죠. 네. 나토 정상회의에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갔죠. 그런데 그게 초청받은 AP4라 그래가지고 아시안 패시픽 4 컨트리.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말을 해. 나토와 협력하여 네. 우리 4개국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런 말은 아시아 지도자 중에 윤 대통령밖에 쓰는 사람이 없다. 네.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제일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모양새네요. 아시아의 나토화를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듣는 척을 안 해. 언론에서도 무게 있게 안 써줘.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한 보름 후에 열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예. 여기에서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한다는 거거든. 중요한 합의 어떤 겁니까? 우선 한일 간에 네. 이 안보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 일본 각국이 뭐 어떤 위기를 겪게 된다 하면 그러면 서로 통보하고 의무적으로 협의하자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만들자. 의무적으로 협의하겠다. 거의 이게 동맹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냐면은 자동 개입 전 단계예요. 원래 동맹국은 자동 개입을 하는 걸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는 자동 협의야. 자동 협의. 네. 개입보다는 단계가 낮지만 개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중국하고 주로 부딪히는 데가 센카쿠, 갸오디갸오 이쪽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남중국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만 해협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본이 뭔가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으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협의 채널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이제 중국하고 지금 분쟁이 됐어, 막 싸우는 것 같아, 싸울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이제 협의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협의라는 것도 좀 글쎄요, 이게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한일 간에 빠르게 군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훈련. 그다음에 또 이제 여차하면은 그 일본이 이제 공격 미사일을 갖게 되는 날, 이제 어떤 그 일본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그 능력을 갖춰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 일본하고 협의를 한다는 건 계속 일본하고 호흡을 맞춰온 팀워크가 그때 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연합훈련을 일본하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일본이 주로 중국,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루될 수 있는 거지. 같은 편, 이른바. 그런데 일본은 자위대기 때문에 첨단 장비 많고 해상 능력은 뛰어난 건 사실인데 상륙 작전 능력이 아직까지 없고 그다음에 장거리 공격 능력이 없는데 한국군은 그런 걸 갖고 있거든. 그러면은 서로 딱 합치기만 하면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하면 굉장한 군사 강국이 되는 거죠. 서로의 이 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군사 동맹처럼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거의 군사 동맹화가 된다 전 느껴지거든요.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을 우기고 있는데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 야육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폭격기하고 잠수함이 지금 동해를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이걸 견제한다 그럴 때 한일 간에 네. 연합 군사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독도 인근이나 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그 여태까지 방위권이라고 얘기해왔던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걸 허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와달라 그럴 거예요. 지금 양상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우리가 더 강하게 요청할 수도 있다. 네. 이건 국민들이 아니 글쎄요.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가 네. 한편으로는 북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전략의 판이거든요. 예. 그건 중국 러시아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일체화된 행동을 한일 간에 하기로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말로는 동맹이라는 표현만 못 쓸 뿐이지 사실상 하나의 국가처럼 가는 거고 앞으로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산물이 뭐냐면은 한일 간의 군사망을 연결할 겁니다. 네. C4I라고 있어. C4I. 그게 이제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그다음에 C4I에서 I는 뭐냐면 인텔리전스예요. 그러니까 지휘, 정보. 통제, 통신, 네. 컴퓨터, 정보망. 이걸 C4I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일 간에 우선은 상호 운용성이라 그래. 인터오퍼러빌리티. 네. 서로 소통 가능하고 연결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2단계의 군사 기술적인 어떤 그 융합 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기 미사일 정보를 우리가 일본에 공유하겠다고 한 뜻도 바로 I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훈련을 하는 거는 커맨드 컨트롤, 네. 지휘, 통제, 통신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도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을 한 팀의 구성원들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순서가 뭐냐면 이렇게 기술적인 인프라 차원에서의 그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도모되면 네. 그 다음에 공동의 교전 수칙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공동의 교전 수칙. 네. 그럼 진짜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것은 뭐냐면 한미일 정상이 집무실에 직통 전화를 쓸 수 있다. 한라인을. 그걸 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번에 예.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중요한 안보 문서가 2개가 체결될 거라는 건데 이걸 말한 사람이 이제 럼 임마뉴엘이라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예요. 이 양반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야. 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는 근본적 전환이다. 펀더멘털 체인지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동맹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2개의 안보 문서가 체결될 거다. 네. 그게 아까 말한 제가 그 양국이 의무적으로 협의한다고 한 이런 내용이 들어간 문서가 있고 또 하나가 뭔지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정치, 군사 어떤 그 협의 상설 협의체 이런 것들 이제 그 한미 간에는 NCG라고 해서 뉴클리어 그 저기 코퍼레이션 그룹. 네.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걸 일본까지 확장된 새로운 틀의 이제 예. 안보 대화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워싱턴 선언이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오는 거거든. 야, 그러면은 한미 동맹 그러니까 어떻게 한미 간에 해왔던 거기에 그런 끈끈한 동맹에 일본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 네. 뭐 핵 협의체든 아니면 다른 뭐 안보적인 협의체든 간에 일본이 하여튼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유.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자, 미국에 4월에 가가지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어요. 네. 그래서 핵동맹이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잖아. 사실은 착각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붕 떠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일본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거든. 그랬는데 그 직후에 네. 그 4월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기자회견장에도 윤 대통령이 핵협의 그룹에 일본도 들어오시라. 그런데 일본이 들어갈 생각 없다. 그래서 확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집단 안보를 하고 싶은데 왜 일본이 그랬을까? 물론 일본은 비핵 국가고 지금 미국의 핵 억제 공약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게 하야시 외상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입장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너무 앞서 나가 위험해 보이는 거야. 일본이 보기에도 이게 무슨 핵 동맹이라 그러고 팔자 고친 것처럼 얘기하니까 네. 저게 뭐요? 저 지금 우리 일본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아하. 그때 일본 중국 외무장관 회담도 열리고 있었고 그렇죠. 일본 자칫하면은 윤석열이 판 다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재촉을 한 거예요. 야, 한반도 안보 여기에 일본 다 들어오세요. 일본이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번에 2개 안보 문서가 맺어지는데 이런 위험성을 회피하면서 네. 그러나 사실상 집단 안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상이 지난 4월부터 있었던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작년 11월에 푸놈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3자 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네. 만들어진 거고 거기서 얘기한 안보 협력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사이버 안보하고 대잠수함, 네.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지금 뭐 이 빌드업을 하듯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게 이제 한미일 이번에 정상 회의에서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 안보 합의를 이번에 8.18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하려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도 그 이후로 연기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8월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 분위기에 악영향이 있을까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연락이 얻어 터지고 여기 오는 건데 여기 와서 딴 얘기만 했다, 안보 얘기만 했다. 그럼 국내에 윤 대통령이 돌아가서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봐주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만약 했다면 이전에 지금 했다면 왜 기시다 총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윤 대통령이 비판을 많이 받을까봐 그까지 다 고려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꼼꼼하네요. 꼼꼼하죠. 뭐 그런데 윤 대통령 지지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기시다 총리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떤 여론조사는 20%대예요. 그럼 기시다 내각 자체가 지금 위태롭다? 그러니까 봐봐.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지금 제일 지지율 낮은 대통령 셋이 모여가지고 각자 국민 정서에 안 맞는 얘기만 떠들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